메가랜드 부동산 학개론은 저희가 책임집니다. 이종호, 박수현 콜라보! 자, 이 부동산 학개론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종호, 박수현, 콜라보 제1탄입니다. 제1탄. 1탄. 네, 1탄. 우리 이제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이제 박수현 쌤이 저희 메가랜드에 입성을 하시고, 과연 이제 어떤 콜라보를 보여줄까?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당연히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가장 부동산 학개론에서 힘들어하는 부분이 뭘까요? 계산 문제죠. 계산 문제겠죠. 계산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특별히 뭐 이렇게 수학을 수학 전공하셨거나, 공대 수학을 하셨거나 이런 분이 아니시면 사실은 계산 문제를 많이들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럼요. 계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일단 10개를 다 맞춰야 됩니까? 계산 문제를? 10개를 다 맞히는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절대로 아니겠죠. 우리 문제 받아보면 실제로 한 10문제 중에서 3문제, 2-3문제는 우리가 풀어도 그렇죠. 한 1분 30초, 2분 걸리는 문제가 있잖아요. 자존심 상하지. 예, 그러면 이제 일반 수험생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푸시기에는 3, 4분, 5분 이런 식으로 걸린다는 얘기니까 포기해야 될 문제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10개쯤, 뭐 9개에서 10개 나오는 계산 문제를 다 포기가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전체는 포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유형이 정해져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정해져 있는 유형에서 우리가 각각 좀 더 빨리 푸는 방법들이 각각 있잖아요. 그렇죠. 선생들별로.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 연습된 부분들이 문제가 나오면 그 부분은 문제를 무조건 푼다. 그렇죠. 맞습니다. 기계적으로 기계적으로 트레이닝이 된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바로 대입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그래서 저는 뭐 우리 수험생들이 일단 계산 문제가 아무리 약하신 분들도 일단 서너 개는 맞추셨으면 좋겠고, 그럼요. 그리고 조금 숙달이 되신 분들은 사실은 다 맞추는 분도 계시긴 하잖아요. 그럼요. 다 맞추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뭐 맥시멈으로 이제 우리가 레인지를 이제 잡아보면 한 서너 개에서 한 7개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목표 점수는 한 6개 정도, 반타작 이상 정도를 계산 문제에서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렇죠. 스스로가 그 수포자라고 얘기하셨던 분들도 맞아요. 5-6문제는 맞춰주셔야죠. 사실은. 일단 오늘은 저희 그 박수현, 이종호 콜라보 1탄에서는요, 부동산 학개론 계산 문제가 어디서 출제가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시크릿입니다. 저희가 예상하는 올해는 이 정도는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꼭 보고 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들, 그러니까 출제 예상되는 부분을 갖다가 한번 얘기해 보는 시간을 일단 갖도록 할 겁니다. 우리 부동산 학개론이 이제 8개 편으로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론, 경제, 시장, 투자, 금융, 개발, 평가론인데, 이 중에서 일단 총론에서는 계산 문제가 안 나오죠. 안 나오고, 정책론도 뭐 예외적으로 뭐 이렇게 가격 규제, 임대료 규제에서 뭐 이렇게 뭐 초과수가 몇 개냐 이렇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좀 옛날에는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만은 최근 10년간은 나온 적이 없는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그러면 나머지 6개 파트, 뭐 경제론, 시장론, 투자론, 금융론, 개발론, 평가론 이렇게 6개 파트에서 계산 문제가 나온다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맞죠. 그럼 이 중에서 이제 우리 쌤이 경제론에서 어떤 계산 문제가 나오는지를 한번 일단 얘기를 좀 해보죠. 그러니까 경제론 부분에서는 균형점의 이동, 그래서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 계산하는 거. QDQS가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 문제를 푸는데 저는 그냥 그 부분의 문제를 원래는 QDQS를 갖게 놓고 풀어야 되니까 정리를 해서 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좌변무변에서 놓고 이항하시는 걸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그냥 아예 제가 정해드린 방법이 있죠. 그게 분리수거라고. P는 P끼리 모으고 숫자는 숫자끼리 모으면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게 정리니까. 그러면 조금 더 직관적으로 많이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균형 올해 시험에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봤을 땐 나올 확률이 높다고 보죠. 근데 그거 자체에서 그냥 단순하게 예전에는 구하는 문제였는데 이제 수요 함수가 변동됐다. 공급 함수가 변동됐을 때 변동된 균형 가격 얼마, 균형 거래량의 변동이 얼마인지. 요즘 그게 문제의 추세잖아요. 그리고 하나 뭐 더 추가한다면 기울기까지. 기울기. 수염수 공급함수에서 왜 P 계수분의 Q 계수에서 Q를 위로 올린 QQ 알고 계시죠? 기울기까지 균형 계산. 균형 계산은 좀 유력해 보입니다, 그죠? 유력해 보이고 두 번째는 뭐가 나올 것 같아요? 탄력성 나오겠죠. 탄력성 100%라고 봐야 되겠죠. 100%라고 봐야죠. 일단 그 32회 기준에서는 탄력성이 이제 수혜 가격 탄력성하고 이제 이종호 박수영 콜라보처럼 수혜 가격 탄력성과 수혜 교섭 탄력성 콜라보가 나왔었고, 그렇죠. 이번 시험에서는 우리 그 박쌤이 예상하시기로는 탄력성 어느 파트를 그 부분에서 뭐 이런 정도의 문제가 다시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가격하고 소득이 변하거나 두 개가 변한 거죠. 그럼 이제 수요량이 변할 텐데
가격 변화에 따라 수요량이 예를 들어 6%가 변해야 되는데 전체는 8%가 변했다. 그렇죠. 그럼 그때 이제 소득은 얼마 변한 것인가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전체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느냐, 결과값을 그렇죠. 구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가운데 소득의 변화를 한 번 더 단계를 더 나간 거죠. 예, 소득의 변화를 전체 수요량의 변화를 나오거나 소득의 변화를 나올 확률이 이번 시험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높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두 개. 그리고 거미집 이론은 이번 시험에서 어떻게 보시나요? 거미집이로는 나올 확률은 조금은 덜하다고 봐요. 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안 나올 것 같은데 네. 조금 예측이 죽은 자리 꼽힌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냈던 걸 또 내는 경우가 있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18회 때 거미집으로 안 나온다고 했다가 나와서 예를 먹었던 적이 있긴 한데 네, 맞아요. 지금 2년 연속 나왔었거든요. 2년 연속 나왔으니까 거미집 이론은 올해는 한번 쉴 것 같고, 경제론에서는 두 개, 균형 말씀드린 거하고 지금 탄력성 메모 계시죠? 예, 균형하고 탄력성. 균형에서는 기울기까지도 좀 넣어서 그렇죠. 가격 변동, 양 변동, 기울기까지 넣어서 한번 공부해 보시고, 탄력성은 아까 말씀하셨던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이나 소득 변화율. 그렇죠. 예, 작년에는 교차 탄력성하고 가격 탄력성 나고 나왔으니까 이 두 개는 뭐 강추해 드립니다. 시장론 소개해 주시죠. 시장론은 정보 가치 계산하는 게 정보 가치 계산 거의 뭐 대표적인 주자죠. 나올 때 됐죠. 네, 나올 때가 됐죠. 그래서 이제 이걸 빨리 푸는 방법들은 거의 대부분 다 알고 계시니까. 그렇죠. 네, 연습한 대로 대입시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강의하시나요? 정보. 저는 암기 코드. 그냥 암기 코드로 차는 안 된다 할인이. 차는 안 된다. 차 안 됨 할인. 차 안 된다 할인. 그래서 금액이 무조건 주어지잖아요. 예. 개발됐을 때 얼마, 개발되지 않으면 얼마. 그럼 그게 빼는 게 차고 차액을 구하는 거고. 예. 개발됐을 확률을 주는데 그걸 안 될 확률을 구한 다음에 그냥 곱해주고 할인해 주는 거. 뭐 10%면 1.1로 뭐 나눠주는 거. 저는 빼앗나 이렇게 강의하거든요. 빼앗나? 빼고 안 들어서 확률 곱하고 나눈다 이렇게. 좋다. 빼앗나. 차는 할인이 안 된다. 빼앗나. 요 두 가지 방법으로 정보 현재 가치 계산은 올해 그 시장론에서 계산 문제가 두 문제 나온다면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저는 이제 혹시 우리 예상 문제집에도 있는데 정보 가치 계산 문제를 정보 비용 계산 문제로 낼 수도 있거든요. 비용이 얼마 들었다? 그러니까 정보 비용 계산 문제로 문제를 바꿔버리면 원래는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다른 거잖아요. 다르죠. 네, 다른데 정보 비용 계산 문제를 이 똑같은 문제를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괄호를 열고 단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좀 같은 거니까 그걸 아는 것까지도 물어볼 수 있거든요. 약간 난이도를 준다. 네, 난이도를 준다면 일단 뭐 기본적으로 정보 현재 가치 계산 쪽 파트를 공부를 좀 해놓으셔야. 그렇죠. 입지계수 LQ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것도 뭐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이냐면 계산 문제를 올해는 뭐는 나오고 뭐는 안 나온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 자료를 우리 종호 선생님이 잘 뽑아 놓으셨는데 이 부분에서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거의 대부분 연습을 시켜드려요. 그리고 이 중에서 나오는 건 복불복이겠죠. 그래서 뭐가 좀 더 나온다고 볼 수는 있겠는데 입지 개수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덜 하지 않을까. 저는 안 나온다고 봅니다. 입지 개수는. 그래서 제가 조사를 보니까 입지 개수가 2년 연속 출제된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데이터. 데이터에 입각을 한다면 그 입지 개수는 제가 봤을 때는 올해 한번 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대신 허프 확률 모형이나 랠리 소멸력 법칙 이거 저는 뭐 이번에 이거 강추합니다. 만약에 이게 시험에 나오지 않으면 정말 미안합니다. 정말 저는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원래 사과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수업 시간에 지금 이게 나올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입지 개수는. 그렇죠. 예. 그렇다고 설명을 안 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푸는 방법 다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할 것이냐 이런 거겠죠. 예. 그래서 허프의 확률 모형 좋죠. 나온다고 봐야죠. 진짜.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이게 정말 안 나오다가 작년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15년 만에 나왔죠. 올해는 나올 가능성이 좀 덜하긴 한데 우리 시험의 특징이 작년에 나왔던 게 왠지 안 나올 것 같은데 오랜만에 나온 문제는 꼭 그 다음 연도에 다시 나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와 똑같은 개념이 이제 개발론에서 나왔던 비율임대차. 그래서 비율임대차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문제를 내네? 조금 유형을 바꿔서 그 다음 연도에 또 내더라고요. 손이 좀.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도 쉽게 풀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주의를 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지만 시장론에서는 일단 올해는 정보 현재 가치 계산하고 허프의 확률 모형 그게 훨씬 높죠. 소멸력 법칙 요 두 가지를 보시고 확률상으로는 그게 높죠. 투자론 문제 투자론인데요. 투자론은 일단 제가 계산 유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기 자본 수익률 계산하는 거,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나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계산하는 거, 화폐 시장 가치 계산, 뭐 일시불의 내가 기준, 그렇죠.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에서 수년가나 수익성 지수 구하는 거, 어림셈법 또는 비율 분석법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요. 우리 박수영 쌤 생각에는 어떤 부분, 투자론에서 어떤 부분을 줬으면 좋겠다? 지분 수익률은 자기 자본 수익률은 계속 좀 봐주셔야 될 것 같고. 중요해요. 저도 좋죠. 그리고 올해는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확률이 좀 있을 것 같고.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그리고 수년가 수익성 지수 계산해서 하는 문제는 또 한 번 또 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뭐 순서 정하는 문제. 그리고 간단하게 어림셈법에 뭐 부채 비율 구한다거나 뭐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제가 한 3개 정도를 추천한다면 자기 자본 수익률 계산 일단 추천하고요. 화폐 시간가치 계산이 저는 한번 월로 바꿔서 연금의 현가계수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금의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 R분의 1-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 올 4월달에 있었던 평가사실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연금 현가계수는 우리 한 번도 공식을 물은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4월달에 평가사실이 나오는 바람에 제가 원래 연금 현가계수 공식 강의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번 봤으면 좋겠고. 저는 이번 시험에서는 할인연금 수지 분석 한번 쉴 것 같습니다. 작년에 2문제, 수년가 구하는 게 2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쉴 것 같고, 현금 수지 측정이 가능성이 더 높다. 현금 수지 측정. 특히, 우리 가능총소득부터 주고 세후연금 수지까지 구하는 거, 요거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어림셈법이나 비율 분석법은 시험에 나온다 하더라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시간, 이제 어차피 지문 5개 공식 알아야 되고, 아까 전형적인 포기해야 될 1분 30초, 2분 3분 걸리는 문제니까 공식 정도만 그냥 가볍게 저는 그래서 그 부분 문제가 나오면 풀 수 있는 사람도 거꾸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좋아요. 저도 그렇게 얘기해요. 4번, 5번 추천. 그거 저 1차네요. 5번 아니면 4번을 찍어야죠. 저는 자기 자본 수익률, 화폐 시장 가치 계산, 그다음에 현금 수치 측정 추천해드리고, 우리 박수현 쌤 같은 경우는 자기 자본 수익률,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그리고 할인연금 수지 분석, 수년가 수익성 지수가 또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어림셈법 비율 분석법 터치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오케이. 그럼 이제 3개 파트가 남았는데 금융론은 일단 뭐 대출 가능 금액 LTV, DTI, 그리고 상가에서는 LTV, DCI, 부채 감당률을 적용하는 거고, 원금균 등 원리금균 등 상환. 요 중에서 우리 박수현 쌤이 추천해 주시는 픽. 저는 픽은? 이번에 LTV, DTI 보시면서 DSR도 한번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DSR, 그러니까 DTI하고 DSR 차이가 원금까지 빼주느냐, 빼주지 않느냐. 모든 원리금이냐, 다른 대출에 이자만 들어가느냐. 이자만 들어가는 거냐, 모든 원리금이냐, 그게 차이니까 그건 꼭 한번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봐요. 요즘 DSR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리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회차별, 이자, 원금 계산하는 문제는 다시 한번 봐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작년 시험에 이제 원금 균등이 나왔기 때문에 32회 시험에 원금 균등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원리금 균등 상환을 픽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대출 가능 금액 선정할 때는 지금 이제 그동안 역대 시험 문제는 LTV, 주택에서는 LTV, DTI만 나왔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올 7월 달부터는 뭐 DSR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제가 은행 친구한테 DSR을 갖다가 이제 좀 실무적으로 물을 일이 있어 물어봤더니 잘 모르더라고. 우리도 잘 몰라 그러더라고. 출제위원이 아직까지는 DSR을 내기는 힘든데 실무에서는 DSR을 쓰는데 DTI 문제를 내기도 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아싸리 그냥 상가에서 LTV랑 부채 감당률을 주고 대출 가능력이 똑같잖아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여기 DTI를 쓰느냐 부채 감당률을 쓰느냐의 차이밖에 없으니까 상가 대출 가능 금액 산정하고요. 그다음에 원리금 균등 상환, 원금 균등 상환은 한번 실을 것 같고, 근데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은 뭐 실은 안 실은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럼요. 꼭 보기는 보셔야 되고, 계산 문제에 주안점을 둔다면 원금 균등보다는 원리금 균등이 낫고, 그렇죠. 제가 작년에 LTV, DTI를 문제를 보니까 걔네가 아니고 문제를 보니까 출제위원들이 이제 계산 문제를 못 내고 이론으로 냈더라고요. 뭐 LTV, DTI 기준을 누가 정하느냐, 뭐 이 정도만 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 한번 연속으로 쉬고 이걸 계산 문제로 굳이 내겠다면 상가 쪽을 낼 가능성이 좀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좋은 생각이시네요. 그럴 수 있어요. 예. 충분히. 그래서 금융론은 저는 그렇게. 개발론은 유일한 계산 문제 하나 소개해 주셔야지. 비율 임대차. 네, 임대료 계산하는 거. 임대료 계산하는 거. 이거는 뭐 쉽잖아요. 쉽죠. 이거는 뭐 우리 연습 좀 열심히 하시는 수험생들이라면 30초 안에 풀 수 있는 계산 문제니까 개발론의 유일한 계산 문제니까 비율 임대차. 풀 수 있죠. 충분히. 예. 뭐 유력하다고 보기는 힘든데 비율 임대차는 뭐 우리가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처럼 시간 많이 소요되지 않고 풀 수 있는 문제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망의 마지막 단원 평가론입니다. 평가론. 감정평가론. 감정평가론 계산 문제 한 4가지 유형. 뭐 빤하긴 하지만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게 3방식에 의한 가액들을 줘놓고 그 가액에 이제 가중치 줘놓고 시산가액 조정하는 거. 그렇죠. 그걸 문제로 주는 이유가 산술 평균하는 게 아니라 가중 평균한다는 걸 이제 실제로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니까. 걔는 이론으로도 나올 수 있고 그렇죠. 계산으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시산가액은 아셔야 되니까. 그럼 이것이 유력한 걸 좀 픽을 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적상가액 계산 문제는 또 나올 수 있겠죠. 나옵니다. 나온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공시지가 기준법에서 토지가액 구하는 문제 아니면 거래사례 비교법 그렇습니다. 이거 100%니까 무조건 나온다 봐야죠. 그리고 나오면 무조건 풀어야 되는 문제고. 그렇죠. 그리고 수익가액 부분에서는 환원이율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작년에 수익가액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사실 시장가액 조정은 많이 나오는 파트는 아닙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파트는 아니기 때문에 연습만 한번 해주시면 되고 이번 시험에서는 정액법 적산가액 우리 뭐 거의 100% 확률로 생각하시고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비중가액과 토지가액은 너무 또 쉽잖아요. 이거는. 그럼요. 너무 쉬우니까 뭐 편하게 풀면 되고 오히려 이번 시험에서 수익가액 쪽보다는 환원이율 순영업소득을 가격으로 나눠서 환원이율을 풀 거냐 아니면 뭐 광고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당 상수, 부채 감당률, 대부비율 요걸 곱해서 환원율 부채 감당법으로 갈 거냐? 부채 감당법으로 갈 거냐? 둘 중에 하나는 시험에 나온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정리를 한번 우리 이제 첫 번째 메가랜드 부동산학교론 첫 번째 이종호 박수영 콜라보였으니까 그래도 우리 수험생들이 마무리 정리를 해야 되니까 수용급에서는 2개를 픽한다면 균형 가격 계산하고 수요의 탄력성. 이건 나옵니다. 후회하지 말고 지금 공부하셔요. 시장론은 제가 선택한 픽은 이제 정보 현재 가치 계산, 정보 가치 계산하고 허프, 레일리 쪽 2가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 투자론은 약간 의견이 약간 뭐 거의 비슷하긴 했습니다만 약간 달랐던 게 우리 박수현 쌤의 픽은 자기 자본 수익률 계산은 똑같았었고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 나올 수 있다. 가중 평균에서 구하는 내용은 좀 구분을 해보셔야 되고 연습하셔야 돼요. 그 다음 할인연금 수지분석법, 수년가 수익성지수 그 계산하는 거 또 나올 수 있고 어림셈법 부분이 비율분석법하고 해서 나올 수 있다. 그 정도. 이종호의 픽은 자기자본 수익률 계산은 똑같았고요. 화폐 시간가치 계산, 그러니까 계산하라는 측면보다는 그냥 공식을 알고 있는지, 공식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또 연을 월로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한참 됐어요 나온 지가 현금 수지 측정, 가능 총소득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영업소득세까지 구한 다음에 정말 다시 나올 수 있어. 세후 현금 수지까지 계산하는 과정. 수험생들을 적당히 괴롭히면서 그리고 일부 수험생들을 떨궈낼 수 있는 그리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 할 수 있는 괴롭힐 수 있는 가장 좋은 형태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은 매년 나왔기 때문에 특히 작년에 2문제나 나왔기 때문에 실 것 같고 어림셈법이나 비율분석법이 또 나올 것 같긴 하지만 그냥 찍읍시다. 올해 4번 추천합니다. 어림셈법, 비율분석법 시에 나오면 그냥 4번 찍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저는 5번. 5번. 오케이. 이거 영상에 남는 거니까 나중에 답은 4번인지 5번인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5번을 꼭 찍고 신의 가호를 한번 빌어보죠. 나는 4번. 금융론 얘기해 주실까요? 금융론에서 이제 저는 DSR도 나올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한번 좀 생각해보자. 얼마든지 생각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일치하고요. 저는 그 DSR 쪽보다는 오히려 상가 쪽, 상가 LTV랑 부채 감당률을 적용해서 대출 가능 금액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존 대출 금액 항상 주니까 기존 대출 금액을 까고 추가로 대출이 가능한 금액 구하는 거 꼭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비율임대차는 어떻게 봐요? 비율임대차? 저는 솔직히 안 나온다고 봐요. 저도 안 나올 것 같아요. 비율임대차는 근데 연습만 하시죠. 컴버스 분기점 모형 정도, 입지계수 정도 급이니까 그렇게 가볍게 그냥 공식 정도만 확인하고 가시도록 하고 평가론에서 그 한 적상가액 나온다가 그다음 비교 방식에 의한 비교 방식은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죠.
그리고 수입 방식에서는 환원율 계산하는 좀 정말 유익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거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계산 문제에서 어느 부분을 보면 좋을지 요걸 이제 화면에 띄워드릴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걸 갖다가 이종호 박순의 첫 번째 콜라보 계산 문제 예측 시스템을 한번 가동해봤습니다. 댓글, 좋아요, 구독을 많이 눌러주시면요. 앞으로 저희가 어떤 어마어마한 컨텐츠로 찾아뵐지를 여러분들이 기대하셔도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생각해봐야죠. 많이 생각해봐야죠. 앞으로 이렇게 우리 박수 선생님하고 제가 공교롭게도 수업하는 날이 같아요. 네. 수업하는 날이 같은 날에 수업이 잡혀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기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책이 좀 잘못 있는 것도 서로 지금 대화를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 어떨까요?라고 댓글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가까운 장래 곧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문제를 푸는데 계산 문제 중에서도 어떤 문제는 많이 어렵다. 그럼 이제 선생님하고 저하고 그렇죠. 같이 그거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렇게 강의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강의합니다. 그 방법도 정말 괜찮네요. 뭐 이렇게 아니야 이건 내 방법이 더 좋아. 뭐 이런 거 있잖아. 빼안나도 좋았어요. 빼안나. 왜 빼안나? 저는 빼 시리즈가 있거든요. 빼안나가 있고 빼간나가 있어요. 빼간나는 뭐냐면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이 이제 수입연가에서 지출연가를 빼고 같게 만들고 나누는 거거든요. 빼간나, 빼안나, 빼간나. 살을 이렇게 되는 거죠. 프로 다이어트로. 프로 다이어트. 올 첫 번째 이게 메가랜드 부동산 학기론 이종호 박수영 콜라보는 어떠셨나요?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우리 종호 선생님이 탑인 이유가 있어요. 무슨 또 갑자기 또 분석을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예. 자료도 잘 뽑아놨는데 그 이유가 다 명확하네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약간 그 계산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조금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풀이 있으면 그 문제 풀을 최대한 다 다뤄놓은 상태에서 집중을 뭘 할 것이냐. 그 차이인 거죠. 수험생들도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셨을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을 어느 부분을 좀 집중하고 싶은데 그렇죠. 선택과 집중한다면 어느 부분에 사실은 저희가 뭐 이렇게 영상 촬영하면서도 이건 안 나옵니다. 뭐 이게 나옵니다. 이게 안 나오면 지구를 떠나겠습니다. 업계를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 내년 안 떠나거든. 네,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요. 깊은 사과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부분에 좀 더 주안점을 둬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거고. 특히 부동산 학교로는 제가 박수현 선생님이 있어서 특히나 든든한 게 한 사람 이렇게 좀 주관에 치우치기가 쉬운 과목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다른 과목도 물론 그렇겠지만 그렇죠. 부동산 학교로는 특히 해석의 영역에서 좀 잘못 다르게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주관에 한번 치우치기 시작하면 그거 못 고치는 불치병처럼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 같이 양날개로 움직인다는 측면에서 우리 콜라보를 갖다가 계속 이어가도록 하고, 여러분들의 뭐 관심이나 댓글이 없으면 메가랜드 부동산 학교론 이종호 박수영 콜라보는 일을 하러 유작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앞으로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아주시면 우리가 2탄, 3탄, 4탄, 5탄, 심지어 뭐 나중에 쪽집게 100선 중에서 각자 뭐 한 예를 들면 20개씩 뭐 이것만 정말 40개 만들어서 한번 보자 해서 그렇죠. 그런 거 해설도 뭐 시험 막판에 정말 해드릴 수 있으니까 앞으로 많은 관심, 많은 사랑, 많은 댓글, 많은 좋아요, 많은 구독, 많은 알림 설정, 많은 다른 영상 보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정말 우리 준비 다음에는 제대로 오늘 사실 할 일이 많아. 우리 오늘 노래도 불러야 되고 오늘 뭐 웰컴 영상도 찍어야 되고 오늘 할 일이 많아서 오늘은 분하지만 이만 물러가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약 한마디 해두시죠. 앞으로 나는 이걸 하겠다. 너네 조금 기다려라. 이렇게 시험에 정말 필요한 합격하기 필요한 내용들만 알차게 준비해서 우리 종호 선생님하고 고민을 많이 합시다. 네, 고민 많이 해서 머리를 맞대고 그렇죠. 우리 수험생들이 이걸 물어보기 좀 미안한데 어떻게 뭐 학원으로 뭐라도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학원에 보내시면 제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학원으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그 정도의 값어치를 느끼게끔 그런 그렇죠. 마음이 막 스스로 동하게끔 그런 컨텐츠를 준비해 드려야 된다. 이게 근데 혼자 또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같이 얘기를 이렇게 해놓으면 좀 더 책임감도 좀 생기고, 그리고 또 이렇게 힘을 합치면 특히 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부동산학 결혼 선생 2명이서 이거 뭐 이런 걸 갖다가 준비한다고 하면 아마 그냥 짜임새. 우리 나름 집단지성. 그렇죠. 기대해서 좋습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 될 겁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저희는 메가랜드 부동산 학교론 이종호, 박수영 콜라보 2탄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